자, 우리 물리학 첫 번째는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. 평형과 안정성은 일단 어떤 물체가 있다. 그러면 이 물체가 쓰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, 자,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? 알짜 힘이라는 게 필요해요. 이 알짜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, 펜을 조금만 더 굵게 하겠습니다. 자, 알짜 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이 있어요. 그 여러 힘의 합을 무엇이라 하느냐?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합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, 기호로는 시그마라고 쓰고, 힘을 나타내는 F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. 자,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본다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어요. 자,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경우에는 힘을 더해주면 됩니다. 그냥 단순히. 그래서 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, 자, 여기 보면 5N과 3N의 초록색과 파란색의 힘이 있어요. 이 박스에게 작용하는 5N과 3N의 힘은 마찰이 없는 평면이라면 어떻게 되느냐? 실제로 하나의 8N의 힘처럼 보인다, 맞죠? 그래서 얘는 알짜 힘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8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?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두 힘을 서로 상쇄시킨다 해서 빼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상쇄라고 적혀 있고, 자, 그 중에 초록색과 파란색의 힘이 있어요. 이 두 힘은 박스를 향해서 오른쪽, 왼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. 즉, 힘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말이고,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? 두 힘의 차를 이용한다. 그래서 실제로 얘는 5N과 3N이었으니까 5에서 3을 뺏는 2N이 실제 알짜 힘의 크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돌림 힘이라는 게 나와요. 돌림 힘. 이 돌림 힘은 무엇이냐? 물체를 회전하도록 하는 힘을 돌림 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. 영어로는 토크라고도 부르고 기어로는 타우라고 적는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타우의 경우 돌림 힘인데, 이 돌림 힘은 회전 팔의 길이 그리고 힘의 곱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.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본다면 방문이 있어요. 방문이 있다면 경첩이 있는 끝을 기준으로 해서 손을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손잡이가 경첩에서 가장 멀리 있다, 맞죠? 그 이유는 무엇이냐? 내가 힘을 줄 때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회전이 잘 일어난다. 즉, 방문을 열고 닫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회전팔의 길이가 길어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손잡이가 문의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돌림 힘을 이용하는 예시를 본다면 지뢰, 시소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타고 놀았던 겁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돌림 힘의 크기와 방향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? 실제로 이 물체는 이 나무막대를 봅시다. 그림이 좀 이상해졌네요. 자, 요 나무막대가 있어요. 이 나무막대가 회전축이 여기가 있어. 여기가 회전축이에요. 자, 여기가 회전축이야. 자, 그럼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, 이 물체는 회전축으로 이 나무 막대를 어떻게 회전시키느냐? 실제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사람이 가하는 힘 F2라는 이 힘은 어떻게 되냐? 이 물체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돼요. 그래서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이 나타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힘의 방향이 같을 때는 두 개를 더 한다 했고, 방향이 반대일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줬다, 그죠?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. 돌림힘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이렇게 나왔을 때는 크기가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줘. 그리고 방향은 원래 값이 큰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때 여기 보면 주 알짜 돌림힘이 0일 때라고 했어요. 알짜 돌림힘이 0이다라는 건 얘는 회전을 하지 않는다. 또는 요거는 또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회전을 합니다. 자, 우리 등속 운동할 때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?
마찬가지 돌림힘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예제 보면 W에 의한 회전은 여기 보면 받침점이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받침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자는 나무막대 판을 어떻게 회전시키느냐?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되고 방향은 크기는 어떻게 되냐? 회전팔의 길이 A 축으로부터 힘이 가해지는 지점까지의 길이를 회전팔의 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의 무게 W가 들어가게 된다. 자, 그 다음에 F라는 힘을 가하는 거는 회전축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어요. 근데 이 오른쪽에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? 이 나무판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. 자,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. 회전팔의 길이는 B가 되고 힘의 크기가 F가 되니까 요 녀석들의 곱이 뭐가 되느냐? 돌림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때 AW와 BF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? 얘들은 회전하지 않는다 혹은 일정하게 회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그래서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? 얘는 F가 이러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예시로는 망치가 있어요. 망치. 이 망치에 못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회전축이 되고 얘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의 길이, 팔의 길이가 있겠죠. 그 팔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? 실제로 우리가 힘을 주는 거에 팔의 길이가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막에 여는 도구 오프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 보면 뚜껑이 여기 있고 사람이 힘을 주는 거는 이 멀리서 힘을 주게 돼요. 그러면 마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적은 힘을 줘도 더 세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돌림 힘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, 자, 자동차 운전대도 보면 이렇게 축이 중심에 있지만 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사람이 손으로 잡고 회전을 시키도록 하여 자동차가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평형이라는 걸 좀 봐야 돼. 평형. 이 평형은 무엇이냐? 가와 나를 보세요. 가와 나를 보면 두 힘이 있습니다. 이 두 힘의 크기는 같아요. 자, 크기는 같고 가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? 축에 같이 있다, 맞죠?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? 회전은 하지 않고 너무 굴래요. 얘는 회전 없겠죠. 그 다음에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이 친구는 좌우에서 오는 힘은 크기가 같아. 그렇기 때문에 R자 힘 얘는 0이 돼요. 즉 이 말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회전을 하게 돼요. 왜냐? 이 힘, 여기가 가운데잖아, 맞지?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들은 회전을 하게 됩니다. 이 힘에 의해서. 자, 그러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냐? 둘 다 시계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역학적 평형 조건을 본다면 역학적 평형이라는 건 건물 같은 걸 지었어. 그럼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? 첫 번째 힘의 평형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돌림 힘의 평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R자 힘이 0이어야 하거나 혹은 돌림 힘 합이 0이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줘야지 역학적 평형을 이룰 수 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 밑에 보면 크레인의 역학적 평형이 나와요. 자,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? 물건을 높이 들어 올려서 건물을 짓는다, 맞죠? 그럴 때 여러 무거운 물체들을 들어 올리는 건데 이 친구도 어느 한쪽으로 회전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데 뒤에서 받쳐주는 무게추와 우리가 들어 올리는 물체와 요 팔의 길이들에 의해서 회전 중심을 맞춰준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. 75kg와 50kg인 A와 B가 시소를 탑니다. 이때 A가 받침점에서 2m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. 그러면 B는 어느 위치에 앉아야지 평형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.
자,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? 실제로 75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해주고 맞지? 그게 힘이니까 거기에 받침점으로부터의 길이 그게 회전판의 길이입니다. 요 녀석과 얘는 A는 반시계 방향, B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? 50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x라고 보면 되겠죠. 따라서 이 x는 어떻게 되냐? 10이 같이 사라지고 50분의 75 곱하기 2가 돼요.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? 3m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한번 해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밑에 보면 무게중심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무게중심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가 있어요. 이 입자들의 무게가 한 곳에 있다고 볼 때 그 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. 보통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물체들을 본다면 정중앙이 얘의 무게중심이 돼요. 왜냐? 모든 물체의 밀도는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 1번 봅시다. 문제 1번 길이가 3m인 선반이 있어요. 이 선반이 받침대와 천장 사이에 실로 매달려 있어요. 자, 이때 받침대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무게가 120N인 물체를 올려놓았습니다. 이랬을 때 선반의 질량을 무시할 때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려면 받침대와 실은 어느 정도의 힘을 견뎌야 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일단은 우리가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힘의 평형, 두 번째는 돌림의 평형,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, 자, 힘의 평형은 어떻게 되냐? 힘의 평형은 어찌됐든 저 물체의 무게와 실의 힘 플러스 받침점의 힘이 합쳐진 게 같아야 돼요.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돌림인 평형을 봐야 되는데 이 돌림인 평형은 항상 뭘 봐야 되느냐? 첫 번째는 어디가 회전축이냐? 회전축을 결정해 줘야 돼. 자, 그러면 이 경우는 1번을 회전축으로 하는 경우, 2번 Q를 회전축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P 1번을 이 1번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Q를 회전축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. 자, Q를 회전축으로 고정시킨다면 3m의 FP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, 맞죠? 3의 FP. 그 다음에 120이라는 뉴턴의 선반 물체 무게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? 1m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P는 얘를 시계 방향, 물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? FP라는 건 40N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Q를 회전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P를 회전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Q의 힘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. 자, 이 경우는 P로부터 거리, 물체까지는 2m, 실까지는 3m이기 때문에 2m에 120N, 3m의 FP, Q라는 값을 가진다. 자, 근데 이때 보면 이 친구는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? 얘는 시계 방향,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를 축으로 하기 때문에 맞죠?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? FQ는 80N이다 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. 그래서 FP와 FQ는 얼마냐? 40 플러스 8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 이 물체의 받침대로부터 멀어지게, 물체를 받침대로부터 멀어지게 한다. 그러면 실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실이 견뎌야 되는 힘이 더 강해져야 된다, 더 커져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회전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 부분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